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강원천 한국지사장 미카엘 프로하스카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할 수 없습니다. 체코 강원천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체코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제 어시스턴트 하이디 콘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체코관광청 권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체코 여행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코는 긍정적인 시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행지로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인기 있는 여행지에다 가장 가까운 유럽 여행지로, 그리고 여행지 중 하나로 편리한 연결편을 자랑하고 있는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FIT에서는 굉장히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한 곳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밸류로요. 아쉽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2020년 3월부터 여행과 관광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체코의 정부는 2021년 2, 3분기에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고령자 같은 경우에 6월까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 있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접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지 쪽의 여행 산업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은 상황이에요. 이제 체코 기업이라든가 여행 산업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라든가 단거리, 공항이나 호텔 쪽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체코는 이제 바칠라프 하벨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승객이나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방역 조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다라든가 2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우고 줄을 설 때 세니타이저라든가 이렇게 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고 있고요. 이런 안정성을 때문에 국제공항협회 ACI로부터 공항보건 인증 AHA를 획득했고, 공항 내에서도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코 현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착실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좀 강화가 됐고요. 거주지의 이동을 좀 제한을 해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좀 막고 있고요. 모임이나 집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지의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코로나 검사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체코 안전여행 가이드라는 이제 그런 저희가 작은 리플렛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코관광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예측이 조금 가능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여행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되고 있으니 여행은 계속될 거라는 거. 그렇지만 조금 더 가까운 단기간의 여행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한 여행 계획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가 조금 더 여행의 재개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좀 더 중점을 둘 것 같고요. 체코관광청은 이제 여행 시작의 리커버리 플랜이라고 해서 회복 계획을 아래와 같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스타 라이브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트렌드에 맞는 일정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익스피디아랑 이제 캠페인을 곧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코로나19 이외에는 이제 그 팸트립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상황이 조금 괜찮아진다면 이제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도 이제 로드쇼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서 하루빨리 조금 코로나19가 잠잠해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고 트렌디한 여정을 위해서 이제 여행사의 협업을 계속할 거고요. 현재 여행사라든가 이제 뭐 기업들과도 파트너사들이랑도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여행 트렌드가 바뀌긴 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화려하고도 새로운 프라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았던 사람이라든가 군중에서 조금 벗어나서 야외에서 프라하를 즐긴다든가 뭐 예를 들면 불타바강에서 보트를 타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루프탑 레스토랑이라든가 바에서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연인들이 아무래도 프라하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유럽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험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차지리라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금액으로 항상 더 많은 곳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밀레니얼과 Z세대에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을 벗어난 여행이 좀 더 이제 유행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연으로 국기를 해서 좀 발길이 덜 닿는 곳, 그리고 소도시라든가 대도시를 벗어나서 소도시로 가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곳들에서 이제 여행을지를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캐슬과 샤또라든가 아니면 현지 지역 사회를 체험해 본다라든가, 기존에는 대중교통을 위주로 여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렌터카라든가 아니면 뭐 대중교통도 물론 이용하지만 또 이제 밴이나 이런 작은 차량을 이용한 세미 프라이빗 투어가 좀 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코에는 2,000개 이상의 캐슬과 샤토가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아름다운 영상을 보고 저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4 가지의 새로운 테마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체코의 캐슬과 샤또라고 해서 이제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요. 다양한 2,000 개가 넘는 캐슬과 샤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양한 성을 갈 수 있는 그런 투어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남부 모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낭만적인 외관의 성들이 많고요. 특히 쪼끔 뭐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로 접근이 쉬운 만큼, 그리고 암석 위에 있는 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놀랄 만한, 가기는 쪼끔 비교적 어려울 수 있지만 놀랄 만큼 아름다운 뷰를 선사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뭐 이제 유네스코의 풍경도 보면서 레드니츠의 발티체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쿨로프, 즈노이모, 비토프, 브라노프 나트 디이 같은 이제 이런 멋진 전경들을 자랑하는 로맨틱한 성들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부 보헤미아 쪽에도 아름다운 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이제 동화 같은 풍경, 전설이 같이 담겨져 있어서 되게 풍부한 콘텐츠랑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있고요. 로맨틱한 산책을 되게 즐기기도 좋아서 뭐 이제 세계 1차 대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코노피슈테 캐슬, 그리고 이제 케이팝 아이돌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홀로브카 나트 불타보 아름다운 하얀 성, 체스키 크루노프 성, 체르베나 르오타, 오를릭을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어떤가도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캐슬과 샤토의 테마로는 고성 호텔 숙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감각적이고 스타일리한 이제 숙소로 해서 되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성에 숙박할 수 있어서 샤또 무첼리라든가 샤또 헤랄레츠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또 하나 저희가 또 새롭게 소개해 드릴 곳은 프라하에서 멀지 않은 샤또 예므니슈테라든가 샤또 슈티리즌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캐슬 지비로프 같은 곳들도 이제 금액대는 쪼끔 더 저렴하고 대신 이제 정통적인 그런 또 고성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체험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자연 속에서의 하이킹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좀 지쳐서 자연으로 이제 많이 찾는 이제 여행객들, 그리고 도심에서도 이제 현재 한국에서도 이제 도심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체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들이 완만한 편이고 멀지 않고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여행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편리한 접근성, 프라하에서나 큰 도시에서 가기도 좋아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하이킹이나 트레킹 시간이라든가 코스가 좀 부담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좀 특별하게 약간 신비롭게 생긴 암석지대들이 있어서 프라하 북쪽에 위치한 보헤미안 파라다이스에서는 뭐 열기구를 투어를 즐기면서 이제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물론 하이킹도 즐길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조금 위쪽으로 쭉쭉 뻗은 신기한 암벽들이 있는 아드르슈파 지역에서 하이킹을 좀 즐길 수도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름이 조금 비슷하죠. 보헤미안 스위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천국의 문으로 더 잘 알려진 프랍치스카 브라나와 그리고 이제 에드문드 계곡에서 보트를 같이 탈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도 물론 간단한 하이킹이나 트레킹 투어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그 노던 하이크사에서 운영하는 프라하 출발의 데이 투어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프라하에서 머물면서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전혀 일정에 무리 없고 이제 몸에도 신체도 무리가 없는 걸로 해서 굉장히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고 특히 뭐 이쪽 보헤미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촬영한 암벽이나 암석지대도 있어서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코의 좀 순수한 자연을 한번 보고 갈까요? 숨겨진 체코의 아름다움을 잘 보셨나요? 정말 순수한 곳들이 많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이킹에서는 저희가 좀 새롭게 소개 드리는 코스들이 있어요. 하이킹 트레일이라고 해서 루즈니체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강을 따라가는 트레일이고요. 토라바 이제 하이킹 트레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럽 베스트 리딩 퀄리티 트레일도 수상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고 또 하나는 또 새롭게 소개 드리는 코스는 아무래도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야누스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야누스의 도시로 알려진 타보르를 지나서 그다음에 베이니에라는 고성 호텔을 들렸다가 뭐 예를 들면 틴나트 불타보 캐슬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윈저 양식의 훌루보카 나트 불타보 성을 여행하는 그런 트레일도 있는데요. 이게 약간 체코에서 볼 때는 3일 정도의 40 킬로 정도 코스로 보는데 이 트레일이 좋은 점이 일정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원한다면 타보르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베이니의 고성 호텔에서 뭐 기차나 버스로 이동을 해서 시작을 해도 되고 중간에 이제 티나트 불타보를 건너뛰고 훌루보카 나트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좀 조절이 가능한 트레일이라서 원하는 대로 좀 맞춤이 가능한 점이 매력적인 트레일이고요. 잠시만요. 5 개의 성을 중간 트레일 안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트로도 중간에 연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트레일로 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다음은 이제 체코에서 가장 큰 산악림 지형으로 알려진 슈바마 숲의 힐링 하이킹을 또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첼스키 부데요비체라든가 첼스키 크롬노프 근교에 있는데 프라하에서는 약 2시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크빌다의 뭐 붉은 사슴이라든가 스라소니를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방문자 센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볼라리라고 해서 이제 볼라리족이라고 해서 이제 민속 체코의 한옥이라고 불리는 민속 집 건축물들을 볼 수도 있고요, 트레일 사이에. 아니면 골든 트레일이라고 해서 고대 상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트레일도 있어서 원하는 주제에 맞게 원하는 관심사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요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트레일이고요. 특히 쪼끔 특이한 게 요거 소규모 양조장들을 지나는 맥주 트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일을 하면서 원하는 맥주 양조장에 들려서 맛도 보고 갈 수 있다는 거 고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하는 테마가요. 환경을 생각하고 현지와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경험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체코의 약간 민속 마을, 민속촌으로 유명한 그 왈라키아 민속 마을과 푸스테브니 산 트레킹이 이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즈노프 포트 라도슈템에 가서 뭐 목조 마을을 둘러본다라든가 체코 가우디의 건축물을 둘러본다라든가 아니면 요즘 체코인들에게도 인기가 조금 많은 벨케 카를로비체에 가서 이제 웰리스 호텔인 타트라나 호랄에 가서 이제 뭐 좀 피로를 푼다든가 이제 좀 약간 피로를 풀면서 치유를 한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체코의 전통 이제 뭐 타르트 빵 같은 이제 프르나를 맛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민속 복장을 입어 볼 수도 있다라든가 쪼끔 이렇게 전통을 좀 체험해 볼 수도 있고 하이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코스로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경험 중에 하나로는요. 체코가 과거에서부터 고품질의 크리스탈과 유리 생산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인 크리스탈 밸리라고 해서 많은 이제 그 크리스탈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프레시오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명도나 광채나 경도가 워낙 좀 체코의 크리스탈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이제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모여서 있게 되었고 뭐 워낙 샹들리에 같은 상품들은 워낙 이제 이런 생산품들로 유명해서 과거에는 뭐 프랑스의 왕 루이 15 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스트리아 황후 마리아 테레사의 엄청난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행의 테마로 하나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탈 밸리에서 이제 유명한 여러 가지 뭐 유명하거나 소규모거나 대규모거나 이제 브랜드들의 공방을 같이 보고 다른 나라보다도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해서 고품질의 크리스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크리스탈밸리 근처에도 순수한 자연이 보존된 뭐 이제라 산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기존에 좀 소개를 드렸던 뾰족한 이제 탑이 있는 뭐 예시테드 TV 탑 호텔에서 잠을 숙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바위 위에 은둔자들이 살았던 고독한 성이라고 알려진 슬로우프 성이랑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밸리의 지역들이 이제 브랜드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지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속 가능한 경험 중에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와인. 체코 와인 생산이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화이트 와인이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남부 모라비아는 체코 와인의 약 96%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뭐 일조량이라든가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양 때문에 와인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뭐 팔라바 와인제 경관 보호 지역이라든가 미쿨로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와이너리들이라든가 성 그리고 이제 와인 거리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전거로 와인 트레일을 즐겨볼 수도 있고 혹은 직접 걸어서 여러 가지 현지 와이너들을 방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특히 와인 거리에 가면 이제 소규모 아니면 대규모의 와이너리들이 많아서 어딘가는 꼭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를 들어가서 와인을 직접 체험해 본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남부 모라비아 전통 스타일의 이제 숙소를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로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좀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카를로 비발이라든가 마리안스케 라지네는 이제 체코식 온천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이쪽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기도 하고 워낙 또 이 온천수가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 이게 또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신체 내부에 이제 활력을 증진해 주고 이제 환경을 증진해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쪽에서 뭐 온천수를 마시면서 걸을 수도 있고 혹은 체코식 스파를 체험할 수도 있어서
이제 여행하면서 약간 치유, 힐링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곳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좀 지속 가능한 여행이랑도 같이 맞는 이제 겹치는 주제일 것도 같은데요. 좀 정통적인 여행을 즐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지 지역 사회를 직접 만나는 거죠. 현지인처럼 여행을 해 본다든가 살아 본다든가 뭐 민속 복장을 아까처럼 입어 본다라든가 아니면 뭐 현지 체코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본다라든가 버섯이라든가 허브를 좀 따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낭만적인 체코의 시골 생활들을 즐겨보는 것도 약간 힐링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평화라든가 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명상이라든가 다시 한번 자연과 연결된다라든가 여행을 자기 계발로서 이용한다라든가 좀 내면의 평화를 찾은 여행을 좀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현지 브랜드나 현지 기념품은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여행이랑 연결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프라하에서 멀지 않은 이제 근교의 패션 아레나 아울렛이라든가 카롤리브바리에서 워낙 유명한 도자기라든가 의류라든가 체코의 특산품이라든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특산품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아니면 체코의 주류 이제 뭐 베에로브카라든가 이런 걸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기농 화장품은 워낙 유명하니까 마누팍투라라든가 하블리크 아포테카를 이제 같이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여행사들을 위해서 현지 파트너 사와들도 좀 같이 할인권을 제공한다라든가 하는 형태로도 좀 협업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 체코관광청의 백 투 더 비즈니스 온라인 미팅에 참여해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나 뭐 필요하시다라든가 어려운 점은 언제든지 주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